딸로 인정해주겠다는 말이 공기 속에서 아직도 식지 않았는데요. 그 문장 하나가 건양가 사람들 목 뒤에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걸려버렸습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의 방을 나와 복도 끝까지 걸어가면서도 발끝 감각이 둔해지는 걸 느꼈는데요. 누군가가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해라고 속삭이는 기분이었고 그 목소리가 진태석인지 한혜라인지 아니면 자기 안에서 자라난 또 다른 자신인지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원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었고 그 통증 덕분에 겨우 정신을 붙잡고 있었어요. 진태석은 명예회장 자리로 밀려난 뒤부터 더 위험해졌습니다. 자리를 잃은 사람이 순해질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진태석은 반대로 가져갈 게 없으면 다 태우겠다는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한혜라였습니다. 한혜라는 회장이 되었지만 회장이라는 자리는 왕관이 아니라 표적이더라고요. 정원이 가장 먼저 간 곳은 한혜라의 집무실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사람 좋은 미소로 정원아라고 불렀지만 그 미소가 오래 유지될수록 정원은 더 숨이 막혔습니다. 한혜라는 정원의 눈을 한번 쓸어보고는 아주 조용히 물었어요. 진태석이 너를 따로 불렀지? 정원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는데요. 대답하는 순간부터 이 대화는 딸과 엄마가 아니라 칼과 칼이 되기 때문이었죠. 정원은 잠깐 숨을 고르고 가장 무난한 쪽으로 말을 골랐습니다. 예, 회장님. 뻔한 말 하더라고요. 흔들어 보겠다고.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뻔한 말이라는 정원의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눈동자 안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혜라는 늘 그랬어요. 웃으면서도 계산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 같았거든요. 정원아, 너는 흔들리면 안 돼. 지금은 내가 우리 판의 중심이야.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우리 판이라는 단어가 목줄처럼 들렸거든요. 정원은 웃음 대신 아주 얕은 미소만 올려 보였습니다. 중심이면 뭐해요? 중심일수록 잘 보이잖아요. 누가 나를 밀지? 한혜라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는데요. 곧바로 다정한 손길로 정원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잖아.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문장을 되뇌고 있었어요. 당신은 내 옆이 아니라 내 앞이야. 정원은 한혜라를 돕고 있었지만 한혜라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정원은 진태석을 무너뜨린 뒤에 한혜라를 심판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 시각, 주하늘은 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 전화기를 귀에 붙이고 있었는데요.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민구였습니다. 주하늘에게 노민구는 사업 경쟁자가 아니라 더러운 흐름에 돈을 붙여서 살아있는 사람이었죠. 하늘 대표 오랜만이네요. 노민구는 친근하게 말했지만 그 친근함이 곧 협박의 포장이라는 걸 하늘은 잘 알았어요. 무슨 용건이죠? 용건이야 늘 비슷하죠. 이 집안이 터지면 누군가는 주워 담아야 하잖아요. 하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노민구는 건양그룹의 균열에서 이익을 건질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균열 한복판에 차정원과 한혜라와 진태석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민구는 낮게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대표님, 아버지 이야기 아직 끝난 거 아니죠? 그 말이 하늘의 심장을 한번 꾹 눌렀습니다. 주하늘의 아버지 주상철의 죽음은 진태석이 실토하는 순간 법정 안에서는 결말처럼 보였는데요. 하늘에게는 그날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진태석의 고백이 너무 매끈했거든요. 누군가가 진태석의 입을 통해 딱 그만큼만 털어내도록 설계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늘은 조미향을 떠올렸습니다. 조미향은 웃고 떠들며 술잔을 부딪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이상할 정도로 핵심을 피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주하늘은 조미향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조미향은 전화를 받자마자 투덜대는 말투로 시작했는데요. 와해, 또 일 시킬라고? 하늘은 감정 낭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노민구가 움직였어요. 아버지 사건을 미끼로요. 그리고 진태석 고백 뒤가 너무 깨끗해요. 누가 닦았는지 알아야겠어요. 조미향은 잠깐 침묵했는데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하늘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미향은 뭔가 알고 있었어요. 조미향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하늘아, 너는 네가 파는 게 진짜 진실이라고 믿지? 근데 말이다. 진실도 돈처럼 세탁이 된다. 누가 손을 대면 말끔해지거든. 하늘은 딱 그 말을 듣고
주상철의 죽음이 단순히 진태석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이 공난숙은 자기 집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있었는데요. 한혜라에게 목줄을 잡힌 뒤로 공난숙의 자존심은 계속 부서지고 있었지만 공난숙은 부서진 조각을 모아서 분노로 붙여놓는 타입이었습니다. 공난숙은 구 실장을 불러서 아주 짧게 명령했어요. 나한테 남은 보험 확인해. 구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보험이요? 공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한혜라가 날 버리면 같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거 말이야. 구 실장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는데요. 공난숙이 가진 보험은 늘 돈이 아니었습니다. 공난숙이 가진 보험은 남의 죄였고 그 죄는 한혜라의 목까지 잠기게 만들 수 있는 종류였죠. 공난숙은 주영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공난숙의 딸이지만 공난숙이 완전히 믿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주영채는 엄마를 닮았는데요. 엄마보다 더 차갑게 닮아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딸의 목소리에서 엄마를 버릴 준비 같은 냄새를 맡고도 지금은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공난숙의 생존 방식이었거든요. 한편 진세훈은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로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요. 진세훈은 후계자라는 말에 묶여 살아온 사람이었고 그 말이 흔들리는 순간 자기 존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진태석을 미워하고 싶었는데요. 미워하는 순간 자기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기분이 들까봐 미움조차 제대로 못 꺼내더라고요. 진세미는 그런 진세훈을 보고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진세미는 가족의 이면을 너무 일찍 봐버린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겁이 많아졌습니다. 진세미는 정원에게 예비키를 건넸던 그날 이후로 계속 자신을 되묻고 있었어요. 난 누구 편이지? 진세미는 결국 진세훈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는데요. 오빠가 무너지면 우리 집은 진짜 끝나요. 진세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진세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오빠는 이제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 될지 선택하면 돼. 진세훈은 그 말을 듣고 눈동자가 흔들렸는데요. 누구의 사람이라는 말은 진태석이 평생 진세훈에게 강요해온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진세미가 꺼내는 순간 진세훈은 처음으로 자기 삶이 얼마나 잔인하게 설계돼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한혜라는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윤비서는 한혜라의 지시에 익숙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충성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비서는 진태석이 명예회장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한혜라가 회장이 되어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혜라는 서류를 한 장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윤비서, 내일 아침부터 그룹 내부 감사 들어갈 거야. 진태석 라인 정리해. 윤비서는 고개를 숙였는데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부 감사는 칼이었고 칼은 휘두르는 사람도 피가 튀기 마련이죠. 한혜라는 윤비서의 떨림을 보며 오히려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윤비서 흔들리지 마. 나한테 붙으면 산다. 윤비서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붙으면 산다는 말은 곧 나를 배신하면 죽는다와 같은 뜻이었거든요. 윤비서가 집무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황 실장을 마주쳤습니다. 황 실장은 늘 조용한 얼굴로 사람을 바라보는 타입이었는데요.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황 실장은 윤비서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회장이 바뀌었으니 충성도 바뀌어야겠죠. 윤비서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전 원래 회사에 충성합니다. 황 실장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요? 회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사람인지 잘 고르세요. 그 말이 윤비서의 귓속에 박히면서 윤비서는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황 실장은 진태석 편도 한혜라 편도 아니었습니다. 황 실장은 살아남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음은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서는 방식이었죠. 차정원은 그날 밤 주하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만나지 않았는데요. 주하늘의 눈에 정원이 흔들리는 게 보이면 주하늘이 더 위험한 길로 뛰어들까봐 무서웠습니다. 정원은 주하늘이 아버지 주상철의 죽음을 파고드는 이유가 정의만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하늘은 어릴 때부터 공난숙의 냉대를 받으며 살았고
근행대 속에서 내가 더 강했으면 아버지를 지켰을까 같은 질문을 혼자 삼켜왔습니다. 정원은 혼자 방에 앉아 차기범의 이름을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불러봤는데요. 차기범은 정원의 양부이자 복수의 뿌리였고 동시에 정원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사람의 온기이기도 했습니다. 정원은 자신이 리플리처럼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을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원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짜로 살아도 진짜로 끝낼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원은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요. 눈물은 약해지는 증거 같아서 억지로 삼켰습니다. 정원에게 약함은 죽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건양그룹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은 불붙은 종이처럼 타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회장실에서 보고서를 받으며 차갑게 지시를 내렸는데요. 정리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정리라는 말은 구조조정이기도 하고 사람 정리이기도 했습니다. 진태석은 명예회장 집무공간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겉으로는 패배한 듯 보였지만 진태석의 눈은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진태석은 황 실장에게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정원은 흔들릴 거야. 황 실장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진태석은 컵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잡기 쉬워. 잡을 때는 가족을 미끼로 쓰면 돼. 그 말이 황 실장에게는 명령처럼 들렸고 황 실장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김성희에게서 차정원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성희는 늘 위기의 순간마다 예상치 못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었는데요.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정원아, 박경신 근처에 낯선 사람들이 붙었어. 노민구 냄새가 나. 정원은 그 문장을 읽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경신은 차기범의 결백을 완성할 열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거래품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정원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도 가족도 사랑도 다 거래가 됩니다. 정원은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주하늘은 바로 받았습니다. 주하늘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하늘씨, 박경신이 위험해요. 주하늘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알아요. 노민구가 먼저 붙었어요. 그리고 공난숙 쪽도 움직여요. 정원은 그 말을 듣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공난숙이 움직이면 판이 더 더러워지거든요. 공난숙은 진실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움직임을 하니까요. 그날 밤 홍 셰프의 식당은 다시 정보가 모이는 장소가 됐습니다. 조미향이 먼저 와서 술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요. 조미향은 웃고 있었지만 웃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주하늘이 들어오자 조미향은 툭 내뱉었어요. 하늘아, 네 아버지 사건 진태석 하나로 끝날 것 같나? 주하늘은 대답 대신 조미향을 똑바로 봤습니다. 조미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진태석은 칼을 든 사람이고 누군가는 칼을 쥐어준 사람이다. 그 누군가가 한혜라일 수도 있고 공난숙일 수도 있고 너랑 제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말이 주하늘의 가슴을 찔렀는데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정원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공난숙을 떠올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주하늘은 흔들리고 싶지 않았지만 흔들리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조미향은 주하늘에게 종이 하나를 밀어줬습니다. 이거 네 아버지랑 공난숙이 결혼하기 전부터 엮인 사람 명단이다. 주하늘은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명단 안에 한혜라의 옛 이름 한영순과 연결되는 흔적이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연결고리가 보였습니다. 주하늘은 조미향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조미향은 웃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보잖아. 특히 돈 냄새 나는 사람들. 주하늘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혜라가 회장이 된 건 끝이 아니라 더 큰 죄의 문이 열렸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죄의 문 한가운데에 차정원이 서 있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같은 밤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불려갔습니다. 한혜라는 정원에게 차를 따라주며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정원아, 너 요즘 주하늘이랑 자주 만나지? 정원은 대답을 조심했어요. 필요할 때만요. 한혜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요 그래. 우린 늘 필요로 연결돼 있지. 정원은 그 말이 싫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죄책감도 전부 필요로 환산되는 순간
정원은 더 외로워졌거든요. 한해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원아, 주하늘이 주상철 사건을 파고들수록 우리가 위험해져. 정원은 그 문장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느꼈습니다. 한해라는 정원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고 싶어 했고, 정원은 그 묶임이 곧 감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조용히 되물었어요. 회장님, 우리요? 그 안에 저도 포함이에요? 한해라는 잠깐 멈췄다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잖아.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한해라의 딸은 보호가 아니라 소유였거든요. 정원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일과 한해라를 심판하는 일이 한 줄로 이어져 있다는 걸 더는 외면하지 않기로요. 다만 그 순서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먼저 진태석, 그 다음 한해라. 그 순서가 무너지면 정원은 모든 걸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서대로만 흘러가면 드라마가 아니더라고요. 다음 날 진태석은 한해라의 내부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한해라가 숨기고 싶은 것을 먼저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진태석은 언론에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명 제보라는 방식으로 아주 작은 불씨를 던졌어요. 그 불씨는 한해라의 과거 신분과 관련된 단어 하나였고 그 단어는 정원의 귀 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한영순. 정원은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해라가 과거 한영순이었다는 사실은 정원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게 대중의 입에 오르는 순간부터 한해라의 회장 자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해라가 흔들리면 한해라가 정원에게 건넨 보호막도 같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때 처음으로 진태석의 제안이 얼마나 독한 독인지 실감했는데요. 진태석은 정원에게 후계자 미끼를 던진 게 아니라 정원이 한해라를 의심하고 갈라서게 만들려는 장치까지 같이 깔아놓은 거였습니다. 정원은 주하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주하늘은 정원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정원 씨 흔들리죠? 정원은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하면 더 흔들릴 것 같아서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하늘 씨, 한해라가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려요. 주하늘은 잠깐 침묵했는데요. 침묵 끝에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진실은 누군가의 자리를 지켜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정원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하늘은 늘 옳은 말을 하는데요. 옳은 말이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민구가 움직였습니다. 노민구는 박경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숨겨놓았는데요. 그 보호는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었습니다. 노민구는 박경신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입 열면 돈이 된다. 아니면 입 닫고 살 수는 있지. 박경신은 겁에 질렸지만 동시에 어딘가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박경신은 결국 한마디를 흘렸는데요. 차정원에게 말하겠다. 노민구는 웃었습니다. 그럼 거래가 더 비싸지겠네. 이제 판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90회 하이라이트에서 드러난 사건들은 불씨였고 그 불씨가 붙은 종이는 지금부터 태워져야 했습니다. 한해라는 회장 자리에서 정리를 시작하며 더 많은 적을 만들 거고요. 진태석은 명예회장이라는 가면 뒤에서 같이 죽자는 방식으로 흔들 겁니다. 공난숙은 사냥개가 되었지만 사냥개는 이빨을 숨겨둔 채 주인까지 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밀려날 공포 속에서 더 잔인해질 거고 진세우는 자기 정체가 흔들린 순간부터 살기 위한 배신을 배울 겁니다. 진세미는 선택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할 거고 윤비서는 어느 편이 안전한지 계산하다가 결국 가장 위험한 쪽으로 기울지도 모릅니다. 황 실장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사람들을 절벽 끝으로 밀어 넣을 겁니다. 차정원은 그 모든 중심에서 웃는 얼굴로 칼을 숨긴 채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정원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칼은 준비돼 있지만 한해라를 무너뜨리는 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칼의 마지막 조각은 박경신의 입에서 나올 수도, 공난숙이 숨겨둔 보험에서 나올 수도, 혹은 주하늘이 끝까지 파고들 주상철 사건의 진짜 설계자에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정원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다음 화에서 누가 먼저 무너질까? 그런데 그 질문의 끝은 늘 같았어요. 이 집안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정원은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엄마도, 아빠도, 남편도 전부 계산으로 바꾸기로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정원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차정원 씨, 차기범 씨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 있어요. 한혜라가 먼저 찾고 있어요. 정원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차기범의 마지막 물건은 정원에게 복수의 완성이자 삶의 증명이었거든요. 동시에 한혜라가 그걸 먼저 찾고 있다는 건 한혜라가 정원의 과거까지 다시 지배하려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정원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되는 거였고, 이번에는 누가 죄인인지보다 누가 먼저 칼을 꽂는지가 중요해질 겁니다.